SNS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앞에 얘기한 SNS는 무엇인가, 또 SNS 시대 우리 사회 많은 부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NS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와 SNS 차이점, 또 SNS 특성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도대체 뭔가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또 이걸 번역하지 않고 그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냥 이렇게 해도 많이 통용이 되고 있죠.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 써도 되겠지만, 사회 관계망 서비스 하면 좀 뭔가 의미가 와닿죠.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개념으로, 온라인 개인 일상과 의견 공유, 소통 네트워크.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움직여서 만나러 가고 약속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우리 이 만남이 아날로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 시대는 이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몸은 움직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가 소통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일상생활도 온라인 속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방송이나 뭐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합적으로 움직여서 생산해냈다면, 지금은 SNS 상에서는 한 사람이 미디어가 되고 한 사람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스포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케이션 시대, 개인 간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SNS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사교적인 연결망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그냥 사교가 아니라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SNS를 크게 한 5개 카테고리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참여, 파티시피케이션이라는 영역이라고 보시는데,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여하고 피드백한다. SNS는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온라인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다고 뭐 온라인 공간에서 누가 보여주고 누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과 같은 SNS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 우리가 인터넷 망을 통해서 온라인이 이제 활동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 많은 선각자들이 무슨 말을 했나 하면, 큰일 났다. 이제는 이 온라인 시대가 오면은 이 사회는 굉장히 삭막해지고 외로운 존재들이 나타날 것이다. 절대 사람들이 못 만나는 이런 상황은 이제 이상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럼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염려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이 커미티를 구성하고 번개팅을 해서 그 사람들끼리 만나고, 역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황에서도 이런 참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SNS 채널이라는 것이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영역이 그게 발전이 되어서 야 이거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해서 사회에다가 내놓는 이런 공개 즉 투표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또 이런 것들이 피드업이 되고 코멘트를 달게 되고 그리고 정부 공유가 촉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화 컨버세이션 전통적인 일방적인 유통이 아니라 쌍방향이 가능한 이런 이제 대화의 공간이 마련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 미디어라고 우리가 4대 매체라고 그랬죠. TV, 신문, 라디오, 잡지 이런 걸 우리가 4대 매체. 4대 매체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일방 원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SNS는 모든 것들이 투웨이, 쌍방향이라는 것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처음에 우리가 온라인 등장했을 때 염려했습니다만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빠르게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있고 공통 관심사끼리 막 분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같이 모이고 이게 확산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SNS를 통해서 뭐 못하는 게 없는 정도로 많이 확산되고 확대되고 있다. 근데 커넥티드니스 연결이다. 이것도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과거에도 뭐 우리 전통적인 모임이 있고 연결되고 뭐 동창회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연결이 그러나 그는 부분 연결 이 연결이라는 것은 부분이 없습니다. 고리를 하고 다양한 미디어 조합 링크 통한 연결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없이 연결되고 확산되고 또 그런 것들이 집단화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워를 발휘해요. 그래서 소설 의 영역이 다양하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걸 활용하게 되는 이런 사회의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길래 이런 SNS가 각광을 받고 있는가?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변화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SNS가 등장함으로써 이런 변화를 이끌었었어요. 이런 변화 때문에 SNS라는 채널이 필요했었어요. 상호 필요 존재로서 유지되고 발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이제 기본적인 유형들을 한 6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관계 지향 형성. 아까 누군가의 공통 관심사를 서로 연결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또 공동체, 내용 공동체, 공유형 서비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죠. 또 집단적 정보 부가 공유 서비스. 우리가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부가해주고 있죠. 뉴스형, 뉴스 블로그형 서비스. 트위터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장점과 뭐 단점들을 뒤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트위터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확산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글자를 많이 쓰지도 못하고 140자 이하인데 영어로는 지금 280자까지 확대돼가지고 아직은 뭐 한글로는 140자 수준이지만 초기에는 텍스트도 많은 데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간단한 쇼츠 영상 같은 것들은 서비스하고 이게 뉴스형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라이프형 같은 것들은 가상현실 서비스. 요즘 그 가상현실과 관련해 갖고 나타나는 툴들이 뭐가 있습니까? 메타 버스라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가상현실이 아니라 정강현실이라고 해서 가상에서 새로운 것과 연결시켜서 이런 이제 영역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뭐 유희의 개념, 게임 서비스, 이제 리얼 VR을 끼고 그걸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시간 정강 게임 이런 시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6가지 정도로만 살펴봤지만 앞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통 방식이 변하는, 이건 당연한 거죠.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전달되는 걸 보고 그 소통하는 것들이 뭐냐면 TV를 소유하거나 신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확산해. 그걸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랬죠. 이제 몇몇 사람에 의해서 독점되던 오피니언 리더의 시대가 전 사람들이 다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소통하게 되면 내가 그 정보의 확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이제 공유하는 마이크로 블로그가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글을 공유함으로써 방문하지 않고도 내 옆에 친구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뭐 공유하고 있다가 그리고 요즘은 국내에서 소통하다가 서로 만남 뭐 이상적이지만 외국인도 이런 소통을 통해서 서로 외국 가기도 하고 외국인 오기도 하고 특히 젊은 이들 그룹 속에서는 세계의 친구가 글로벌 친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이건 뭐냐 소통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장문의 메시지보다 옛날에는 뭐 잡지나 신문에 보면 기사 내가고 막 깨알 같은 글씨를 우리가 보고 정보를 얻다면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단문 기록 형태로 해서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더 깊이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필요하면 또 자꾸 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소통 방식의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도 글보다 사진, 영상, 멀티미디어 활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름하여 AI.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AI 시대로 오면서 또 새로운 한 번의 변화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AI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디바이스라는 것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변화죠. 새로운 모바일 환경, 또 스마트폰 상상이나 했습니까? 뭐 들고 다니면서 전화하는 거 상상이 시대에는 젊은 시대에는 뭐 당연한 것으로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우리 보릿고개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 할아버지 그때 라면 먹지. 이제 세상이 배고픔이란 그 생각이 이게 다른 차원에서 젊은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와 증강 현실, 기술 발달, 또 내가 있는 곳 바로 전달 트렌드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전달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있는 곳이 수신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럼 뭐냐 앞에서 1인 미디어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간의 존재하는 원초적 본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소속 본능이 있고 약간의 허영심이 있고 어느 정도의 관음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SNS가 활발하게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고 가변들을 긁어주고 있는 게 SN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 첫 시간에 한 7가지 툴을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뭐 간략히 5가지 정도로만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페이스북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한 29억 명 정도가 전 세계로 쌍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더 늘어날 걸로 난 걸로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35억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많은 이용자와 컨텐츠 공유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확산 채널로 최적화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도 충분히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달해요. 영상도 담을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다 종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선거장 즉 플랫폼의 영역으로서는 가장 파워풀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세대도 다양합니다. 젊은 세대들부터 시작해서 장년 세대까지 활용도가 많이 넓어져 있는 게 페이스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스타그램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진, 영상, 시각적인 비주얼 요소에 중점을 둔 채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특이한 것은 우리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 또 관심 영역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검색 기능도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영상을 좀 긴 영상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그 광고나 마케팅 툴들도 여기에 넣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트위터는 텍스트 위주의 빠른 뉴스형 채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했죠. 인수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왜 인수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 가능한 일시에 빠른 시간에 확산한 거예요. 우선 그게 첫 이유였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오픈 AI 영역입니다. 이 오픈 AI를 트위터보다도 오픈 AI를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위터에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AI에 접목시킨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아마 미래를 보고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트위터라는 것은 우선 소통의 이 채널이고 리트윗 내가 어떤 사람이 트윗하면 그걸 다시 나한테 전달해 리트윗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좋아요 기능과 유사한 거죠. 똑같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인데요. 블로그가 이 SNS 즉 모바일이 일상화되기 이전부터 데스크탑에서 블로그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 유사한 게 또 카페라는 게 있죠. 블로그는 이제 카페나 또 네이버나 다음에는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근데 거의 유사하면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블로그는 검색 기능이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끼리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내가 검색해 보니까 정성호 남청푸드가 있네 해서 들어가서 거기다 댓글을 남기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댓글을 남기고 친숙해지다 보면 서로 알게는 되겠지만 그런 걸로 즉 명확한 타겟 유저 설정이 가능한 채널이다. 그 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자유롭게 활용하고 디테일한 정보, 즉 많은 정보를 제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블로그는 미니 홈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다양한 거를 넣고 어떤 그걸 간략하게 포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블로그다. 그래서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SNS 채널의 전체를 하이라키를 정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확산하는 데는 어떤 채널을 활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걸 영상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채널, 그 정보를 찾아가서 자세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은 그건 블로거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SNS 채널 속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동영상,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동영상 플랫폼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한 의사소통은 물론 또 매우 높은 집중력을 유도해서 지금 유튜브로 방송하는 사람들의 경우 거기 유튜브 채널에 오는 사람 수가 어떤냐에 따라서 이제 돈을 버느냐 또는 얼마를 버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연계한 광고도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크죠. 그래서 유튜브 상에도 광고를 하는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이제 채널마다 특성이 있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채널들이 등장하고 그게 대표적인 핀테레스토라는 것인데 참 재미있는 툴입니다. 이건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만드는 것들을 밑에 그 그림에 보면은 나옵니다만은 그 이미지 컷을 만들고 이 그림을 보고 클릭을 하면 바로 사이트에 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겁니다. 보통 SNS 채널에서는 한번 우리가 탑재하고 나면 24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찾으려도 상당히 찾기 힘들고 그게 이제 순위에서 멀어져 버리는데 이 핀테레스트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찾아주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림을 홍보하고 상품 홍보하고 싶은 사람들 가장 적합한 플랫폼.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냐?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반영구적이다. 인스타그램 이미지 하나 올리면 하루 이틀 정도면 사라진 데 비해서 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포스팅이 4-5시간 지속이 일반적인데 빅 이슈의 경우 하루 정도 가는 걸로 끝난다. 그런데 핀테레스트는 피는 회사 망하지 않는 이상 살아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검색을 입력하면 계속 연관된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이게 앞으로 더 힘을 발휘할 거라는 예상되는 것은 AI 등장입니다. AI 등장은 새로운 이미지를 갖고 우리가 예전에는 합성 사진을 붙이다도 붙인 게 표현하는데 이제는 그 이미지를 연장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시대에 접었기 때문에 이 핀테레스트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왜 이용할 것인가? 앞에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이미지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영역이 있다 이거죠. 이용 목적은 아트 디렉트, 컨택 받기, 예샵 홍보, 트래픽 올리기. 뭔가 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은데 이 SNS 인스타나 채널들은 아까 봤듯이 24시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빅 이슈에 해도 겨우 4-5시간 정도 유지되는 뿐인데 이는 반영구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림 그린 사람들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은 색 보정이나 드로잉 이 3가지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인스타그램과 다르게 핀테스트의 장점은 클릭 때 바로 웹사이트로 연결시켜 줘버린다는 거죠. 나는 그림 블로그를 또 그림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 하면은 그 클릭만 하면 바로 그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SNS란 무엇인가, 또 SNS에 또 새로운 툴들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